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과학탐구 영역은 수능 변별력의 열쇠이자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핵심 과목이다. 2018년 수능부터는 표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심화되고 응용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과탐 과목을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과탐 공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철저하게 공부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수시의대 합격 6관왕, 공부의 신이라 불리는 이세연 군이다. 특히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를 분석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고난도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풀어내려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과학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세연 군. 문제풀이의 효율성을 높여라. 세연 군의 과학탐구 공부법을 공개합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어느 주말, 세연 군이 오랜만에 대전집을 찾았다. 대학 입학하고 처음 오는 건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들 왔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각종 상장들. 의대 수시 입학을 염두에 두고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한 결과다. 탐구대회나 동아리 활동, 그 외에 좀만 짬이 나도 그 짬이 나는 그 시간에 새벽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대회 준비를 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연 군은 국영수 과목에 밀려 항상 뒷전이었던 과학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1학년 1학기 때 시험은 과탐 과목을 공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고 나서 밑줄 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거나 개념을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시험부터는 개념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더욱 시험에 더 유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든지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던 세연 군은 과학 공부 정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원별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처음에 풀 때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5건쯤 풀 때는 슬슬 눈에 유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건쯤 풀 때는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단어만으로 문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점점 문제를 푸는 속도나 아니면 정확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크게 4가지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1단원과 4단원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의 유형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겠다라는 저만의 개요를 만들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량, 높이, 분자량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연 군의 눈에 띈 세 단어. 이 단어들로 추론할 수 있는 문제는 뭘까? 이 셋을 조합해 봤을 때 이것은 1단원 화학 식량과 몰이라는 부분에서 몰수와 질량 간의 관계를 토대로 분자량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1단원의 경우에는 질량과 분자량, 몰수, 부피 같은 어떤 물질의 양적 관계를 이용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분자량을 유도하는 식으로 저 스스로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빠르게 문제 유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전자 배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단원의 원소 주기적 성질, 탄화수소, 입체 구조, 불포와 탄화수소 세 단어로는 3단원의 다양한 탄소 화합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개념을 다지고 유형을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단원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알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그 정답으로 가는 방법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단어를 뽑은 후 이 단어들을 조합해 어떤 단원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유추해본다. 세연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즉
A라는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지? 라고 해서 혼자 라벨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여기고, 이 문제는 저기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처음 본 문제인데 내가 봤던 문제하고 틀이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단어가 있거나 혹은 같은 그래프가 있으면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접근력이 빨랐던 거예요. 개념이 곧 문제풀이고 문제풀이가 곧 개념정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던 것이 세연이의 성공 비결인 것 같습니다. 문제별로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을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선지 분석을 통해 출제자의 오답 이유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출제자가 선지를 냈을 때 그 선지에 적혀 있는 숫자가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나온 숫자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실수를 하면은 그 유형 그렇게 숫자가 도출되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38번 문제가 출제자의 오답을 분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한순간에 방심하면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 문제는 밀도 간의 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는 요인은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즉, 단위 부피를 간과하면 전체 부피를 묻는 문제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풀다가는 자칫하면은 전체 실린더의 부피로 생각해서 나중에 이 실린더를 콕을 열었을 때 전체 1의 부피가 아니라 1과 2의 부피를 동시에 구해주기 때문에 부피가 8이 원래는 8인데 16이 됩니다. 만약 전체 부피를 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 8이 아닌 두 실린더의 합인 16으로 문제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답을 체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칫하면은 전체 실린더의 부피로 생각해서 그 잘못 답을 고르게 된다면 원래는 5번이 답인데 1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연군은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문제를 풀어본 셈인 것이다. 오답 선지를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나아가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서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변형되거나 더 심화된 문제로 나와도 더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 노트들이 화학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자 고난도 문제 정복에 나선 세연군. 바로 이 노트에 비법이 있다는데,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고 몇 장을 넘겨봐도 아무것도 없다? 세연군, 혹시 이거 잘못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오답 노트를 문제를 쓴 다음에 틀린 이유를 적고 깔끔하게 적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문제만 잘라붙이고 답만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서 그게 만약에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문제를 껴가지고 제가 아는 것은 없애고 모르는 것만 남기는 식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즉, 자주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 유형만을 따로 풀어보기 위한 취약 문제집과 같다. 일단 풀이를 쓰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답 노트의 시간을 줄이게 돼가지고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또 이 문제를 아는 문제는 띄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만 남게 되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른 문제집에서 또 봤을 때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간 오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화학 고득점을 이뤄낸 세연군의 문제풀이 공부법. 먼저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한 오답 선지 분석으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문제를 접하고 어려운 문제만을 따로 모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많이 풀어본 후 확실히 알았다면 다시 떼어낸다. 세연이가 만든 노트는요, 기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답 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았던 거예요. 일단 오답 노트면 말 그대로 오답을 다 노트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합니다. 왜?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데 세연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가 꼭 기록해야 될 그 문제, 자기한테 킬러가 되는 그 문제만 모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됐으면 버렸습니다. 이 방식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에 자꾸 모아두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연이 같은 경우는 노트를 만들고 나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 점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풀이의 효율성을 강조한 세헌군의 화학공부법.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핵심 단어를 뽑은 후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인지를 정리한다. 즉,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두 번째,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오답을 유도하려 했는지까지 분석.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문제를 자주 접한다. 세 번째, 자주 틀리는 고난도 문제만을 따로 노트에 붙인 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풀어보고 확실히 알았다면 떼어낸다. 이 방법은 자신에게 취약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며칠 후, 세헌군의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과학 공부. 과연 학생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왜 오답인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적어주세요. 이번에는 멘티 지원자들의 화학 공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평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떤지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너무 어려워? 한편 옆 교실에서는 세훈군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양쪽 관계를 풀 때 한 문제를 푸는데 한 10분이나 20분이 걸리는데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을 만점을 받고 싶어서 개념은 쉬운데 반면에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친구를 멘티로 뽑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는 세헌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포기하고 몇 줄만 적은 학생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세헌군이 선택한 멘티는 누구일지 궁금한 가운데 멘토링 1일차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멘티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게 힘들었다는 대성고등학교 2학년 유세정 군이다. 개념은 알겠는데 그 문제에 적용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좀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멘티로 지원을 했습니다. 세정아, 넌 그러면 화학 공부는 평소에 어떻게 했어? 화학 공부는 한 책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어? 멘토링에 앞서 멘티의 공부 방법부터 살펴보는 세헌군. 그 결과 많은 시간을 개념 정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문제풀이 순서에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 푸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만으로 안 되니까 그 과정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잖아. 난 1, 2학년 때 개념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2학년 때부터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거든. 그래서 문제를 정복하고 싶다면 문제와 맞서 싸워라. 멘토가 풀었다는 많은 양의 문제집에 세정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학기 중에 다 푸신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기초 문제들은 이렇게 개념서들로 다지고 중간에 내신을 대비하거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집들은 이렇게 중간 단계의 문제집으로 다지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20문제 모아져 있는 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모아져 있는 문제집들을 주로 이용했고 마지막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고난도 문제집 같은 거를 한 개 정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했어, 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푸니까 유형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온 느낌이 있더라고. 과정이 좀 보이고. 양이 그러니까 버겁지는 않으셨나요? 이게 버겁긴 했는데 그래서 나는 조금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나서 건수를 줄인 다음에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 한 개만 남기고 나서 그거를 그냥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풀고 아니면 못 푼다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유형을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기초 개념서의 문제부터 시작. 점차 단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지치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이거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과연 세정군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잘 안 풀려? 네. 못 풀겠어요.
나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썼거든. 처음엔 유형이 좀 잘 안 잡힌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 문제를 풀면은 어떤 적용하는 자신만의 과정이 있으면 되게 편하잖아. 그런 거를 나는 문제를 보면서 단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체크했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빠르게 읽어.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몇 개 생각해 놓은 다음에 그걸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으니까 단어들을 조합하면은 어떤 식으로의 풀이 과정이 펼쳐지겠다라는 식의 자신만의 틀을 만들면은 좀 더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게 쉬울 거야. 문제를 풀고 나서 그걸 유형을 파악하려고 위에다가 단원이나 아니면 유형을 적었거든.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유형이라고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출제됐는지 단원을 적었어. 그리고 좀 고난도의 문제 같은 거는 이러한 단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유형별로 적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문제가 채점을 끝나고 유형을 적어놓는다면 좀 더 유형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 이렇게 문제 유형과 개념을 파악하는 습관이 어려운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단어를 뽑고 어떤 단원에 어떤 개념인지를 파악한 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유형을 정리해 기록한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엔 반드시 개념 공부를 다시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를 분석하시는 모습이 좀 신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문제를 풀면 이게 어떻게 풀려지고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태반인데, 그런데 그 멘토링을 받으니까 그 키워드 정리하는 거나 타이틀 이렇게 맞춰놓는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유형을 해석을 못했으니까 유형을 못 적은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직접 적용해 보면서 좀 더 수월하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돼요. 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답지를 일단 봐. 그러면 답지의 풀이를 본 다음에 출판사별로 해설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두 가지 해설을 보고 자신이 어느 게 더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비교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부피당 양이온의 모형을 주고 그리고 이온의 수를 유추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표를 그려가지고 각각의 상황마다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표시하면서 풀었는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수 B를 따져가지고 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그 딱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풀었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너의 방식에 적합할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표를 다 그리다 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그리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문제에서 요구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냥 그 부분만 체크하면서 풀었거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네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눈에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표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 모르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멘토의 실전 팁. 여러 문제집의 해설을 비교 분석한 후 자신에게 맞는 풀이 방법을 찾아 반복 학습하며 습득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대로 한번 1단원 문제들을 좀 풀어올래? 네. 멘티 세정군에게 오늘 하루는 평소 내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1차) 멘토링을 받고 난 후 세정군은 문제를 풀 때 핵심 단어를 체크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정형화된 문제들은 그래도 좀 풀만 했었는데 틀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물어보는 게 계속 달라지는 것들 좀 봐도 새로운 그런 문제들은 좀 선배님 말씀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유형 안에서도 조금씩 변형되거나 심화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정군이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공부 많이 했어? 같이 한번 볼까? 다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쪽 페이지는. 그래서 좀 막막했어요. 뒷부분 양적 관계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것까지만 아는데 보기의 선지 같은 거를 이렇게 원래 맞는 답으로 고쳐주는 연습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어떤 출제자가 니은번 선지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되게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거든. 볼까? 이 문제에서는 디귿번이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은 문제인데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7이라는 숫자. 출제자는 무슨 의도로 이 숫자를 제시한 걸까? 분자량은 A가 B의 7배라고 제시되어 있잖아. 이게 원래 답은 7배가 아니고 14배인데 이 답을 7배라는 답을 괜히 제시한 게 아니거든.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분자량의 비와 질량비를 토대로 출제한 것으로 만약 분자량 비를 질량비로 착각해 계산을 하면 7배라는 오답이 나오게 된다. 이 질량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분자량의 비하고 헷갈린다면은 7대1이니까 7배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지. 오답 공부가 곧 사고력을 키우는 힘이 되는 것이다. 어때? 이렇게 질량비하고 분자량비를 파악해서 출제자 함정을 파놨다는 게 좀 이해가 돼? 네, 여기서 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비가 차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이걸 정확히 파악했는지 출제자는 묻기 위해서 이런 선지를 낸 거지. 심화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한 오답 분석과 오답 선지를 정답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다르게 변형된 문제를 자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오답 선지만 이렇게 잘 해놓으면 18번이나 19번, 20번 같은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더 이상?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 18, 19, 20번 같은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들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있고 스스로 신유형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기존의 틀에 대해서 자신만의 사고 과정을 만들어두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 보여주자면은 후반부에 주로 배치되는 고난도 문제를 정복하는 공부법. 이게 바로 그 내가 유형별로 문제를 정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내 사고 과정을 적은 노트야. 봐봐. 일명 고난도 문제 해법 노트로 불리는 세운구만의 비법서. 자세히 살펴보니 색깔이 다른 펜으로 적힌 글씨들이 눈에 띄는데 일단 문제를 하나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를 하나 붙이고 뒤에 간단한 풀이 과정을 검은색 볼펜으로 적어. 그리고 옆에 빨간색 볼펜으로는 이 문제에서의 주요 키워드를 적어.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이 문제를 어떤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사고의 과정을 적어놓을 거야. 각각의 문제를 적다 보면은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의 효과도 있고 좀 더 고난도의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개념과 유형 파악만으로는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없기에 따로 모아서 해법 노트를 만들었다는 멘토. 이곳엔 해설서에 나온 문제풀이와 문제풀이의 실마리가 되는 핵심 단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파악한 자신만의 풀이 사고 과정까지 적어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다. 과정을 그대로 적는 그 파란색 부분이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 질문에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화학에서 어렵게 생각한 부분을 잘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해법 노트는 의외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난 전반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것들의 유형을 익히고 그 유형을 통해서 다시 또 문제에 적용하는 식의 공부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를 정리하는 나만의 방법을 좀 깨달았거든. 나는 일반적인 오답 노트하고 다르게 정리했는데 이게 내가 학창시절에 만들었던 오답 노트야. 이걸 보면은 오답 노트의 첫 부분에는 내가 실수하는 유형이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어구가 적혀 있어. 원자수랑 분자수를 헷갈리지 마라. 몰라서 틀린 문제보다 실수로 틀린 문제가 더 마음이 아픈 법. 세연구는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나 단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문제처럼 자주 틀리거나 신중하게 풀어야 하는 실수 유형 목록을 작성해
사소한 이유로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했다. 오답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난 오답 노트가 비어 있거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오답 노트는 이렇게 문제가 붙여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한 두 번 정도 풀어서 완벽하게 풀린다 싶으면은 자신이 완벽하게 푸른 문제는 떼고 모르는 문제만 다시 푸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오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너만의 모르는 게 쌓여가지고 너만의 문제집이 하나 완성되는 거니까 나중엔 그것만 보고 공부해도 되겠지? 네. 선배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붙여놓는 게 사실은 뭐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재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능 대비 멘토의 실전 팁. 자주 틀리는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놓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풀어본다. 그리고 실수 유형 목록을 작성해 틀리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그럼 뭐 오늘 나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보고 뭐 오답 선지 분석하는 것도 해봤는데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너한테 적용해 볼 수 있겠어? 그냥 막연하게 저 혼자 그냥 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배님께서 코치해 주시는 게 그래도 더 시간도 단축되는 느낌도 났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대학교의 선후배로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너 꼭 가고 싶은 대학교 가가지고 다시 나중에 연락해가지고 만나면 진짜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 남은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일단 그 생명과학이랑 화학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이번에 화학 중점적으로 멘토 멘티 받는 게 엄청 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신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잘 받아야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번 공부한 게 큰 제 진로나 앞으로 제 미래에 있어서 좀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와는 많이 달라진 대학 생활. 20살, 세훈군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네, 앞으로의 제 꿈은 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신경외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대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멋진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세훈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